자, 오늘은 홀란드 데이입니다. 그래서 홀란드가 프리미어리그 공격수와 비교하면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고 어떤 플레이 스타일을 보여주는지 지금 저희가 기록을 준비했거든요. 근데 맨시티 공격진들 중에서는 사실 비교군이 마땅치는 않았어요. 뭐 사실 이게 제주스랑 비교를 하기도 그렇고 뭐 스털링이랑 비교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포든도 그렇고 뭐 베르나르도 실바 제로톱이랑 비교할 것도 아니고 그냥 활동 반경이나 플레이 스타일 그리고 포지션 자체가 워낙에 다른 선수들이니까 그래서 맨시티는 저희가 일단 여기서 뺐고 좀 원톱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을 쭉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토트넘의 해리케인, 그렇죠. 그리고 호날두. 그다음이 호날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제 호날두가 있겠고, 그리고 리버풀은 마네도 사실 제로톱으로 기용이 됐었지만 최근에는 계속 되니까. 그래도 중앙 포지션 고려했을 때 좋다. 지오구 좋다를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은 아스날의 알렉산드르 라카제트. 라카제트도 빼죠. 예. 골이 적으니까요. 예. 일단 라카제트. 예. 원톱이라는 생각 별로 안 들어서. 그리고 루카쿠. 루카쿠는 그래도 이번에 골을 넣었으니까 넣고. 마지막은 이 브렌트포드의 아이반 토니.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공격수들이랑 저희가 비교를 좀 해볼 건데, 이 자료는 저희가 이제 그 옵타랑 또 계속해서 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옵타에서 프로비전이라는 조금 더 이런 수치들을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제공을 받아서 저희가 또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럼 이런 양질의 컨텐츠는 이스타 TV에서만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옵타의 프로비전 이스타 TV와 함께합니다. 자, 홀란드와 케인 한번 먼저 가보죠. 네. 일단 홀란드 케인, 그러니까 어쨌든 케인이 전반기에 좀 안 좋긴 했습니다만 후반기에 살아나고 있다는 거 봤을 때 여전히 좋은 공격수라는 거를 증명을 했고, 히트맵을 먼저 보죠.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슈팅 히트맵이에요. 슈팅을 어디서 때렸느냐. 근데 홀란드는 딱 봐도 박스 안쪽, 박스 바깥쪽은 거의 없는데 해리 케인은 좀 많습니다. 물론 경기수 숫자도 생각해야 되지만 해리 케인이 슈팅도 더 많이 때리긴 했어요, 홀란드보다. 히어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홀란드의 그 어떻게 보면 움직임? 이 스타일이나 움직임 관련해서 자기가 좀 좋게 보는 거는 이 6야드 정도 되는 박스 안에서를 많이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점을 꼽았거든요. 완전 지금 해리케인이랑 비교가 되죠. 슈팅 개수나 이런 뭐 득점수 그리고 뭐 XG 값도 이 두 선수가 차이가 있고, 유효 슈팅이랑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비율 같은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만 히트맵에서는 홀란드는 전부 다 박스 안이에요. 근데 해리케인 같은 경우는 박스 안에도 분포도가 많지만 바깥쪽에서 때린 슈팅도 상당히 많았다. 저는 이거 보면 그 생각이 들어요. 자, XG 값이 홀란드는 기대 득점보다 실제 득점이 많았고 해리케인의 XG 값이 더 높았습니다만 실제 득점은 좀 적었어요.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골문과 거리가 가까울수록 XG 값이 높고 그리고 득점할 확률도 높거든요. 그 상황에서도 홀란드는 더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 선수는 박스 안쪽에서의 움직임이 정말 특화돼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케인이랑 비교했을 때. 그렇죠. 그리고 슈팅도 케인이 약 한 30개, 40개 정도 더 많이 때렸기 때문에 XG 값이 높은 거에 비해서 골은 약간 낮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별 패스 성공률인데 이 선수가 어떤 지역에서 얼마만큼 높은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느냐입니다. 근데 해리 케인을 먼저 보면 이 파이널 서드 지역, 하프라인 윗지역에서의 패스 성공률이 거의 대동소이하죠. 그러니까 케인은 전체적으로 패스 성공률이 좀 높은 반면에 저는 홀란드 보면 하프라인 위아래 그리고 이제 왼쪽이랑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잖아요. 근데 케인은 패스를 주고 뛰어가는 스타일 혹은 드리블로 가는 스타일이고, 홀란드 도르트문트 때 보면 하프라인 근처에 서 있다가 주고받고 동료와 움직이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저 위치에서 저는 패스 성공률이 높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딱 하프라인 지점 보면은 둘 다 80%가 넘는 패스 성공률을 홀란드가 기록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성공률을 떠나서 이런 찬스 메이킹 한 것을 보면 이게 찬스 같은 경우는 키패스 플러스 도움 수치거든요. 홀란드가 23 그리고 해리케인이 46. 이건 딱 2배 차이입니다. 그러네요. 이거는 이 두 공격수의 스타일을 아주 극명하게 비교할 수 있는 저는 데이터라고 생각해요. 기대 어시스트 값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해리케인 또 다른 특징을 보면은 이 제가 얘기했었던 하프라인 부근 파이널 서드 지역을 제외하고도 우리 지역, 그러니까 본인 지역 페널티 박스 바로 앞 부근도 77%가 넘는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거 왜 나오는지 생각을 해봤는데, 해리케인이 그 토트넘 세트피스 수비할 때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헤딩 능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리고 저 위치에서 받았을 때 해리케인이 오히려 손흥민이나 모우라나 클루셉스키에게 때려놓고 가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 위치에서도 패스 성공률이 높게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볼 거는 이제 지역별 활동 비율이거든요. 이 선수가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는지를 저희가 수치화해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홀란드의 경우에는 박스 안쪽부터, 그러니까 하프라인, 그러니까 중앙 지역에 대한 분포도가 상당히 높죠. 그러네요. 근데 해리케인을 놓고 봤을 때는 그냥 하프라인 위쪽 파이널 서드 지역에는 거의 다 해리케인이
활동 반경을 가져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활동 분포도가 꽤나 홀란드에 비해서는 고르게 분포가 돼 있다. 이거를 히트맵으로 바꿨을 때는 결국 해리케인은 좌우 중앙 이 파이널 서드 지역에 많이 페인트 발자국이 찍힐 거고, 홀란드의 경우에는 비교적 중앙 라인에 좀 이런 히트맵이 많이 찍히지 않을까. 그리고 좌우측을 비교했을 때는 근소하게 오른쪽 위주의 플레이 스타일을 가져갔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인데, 호날두 역시도 슈팅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홀란드랑 비교했을 때는 박스 바깥 지역에서 슈팅이 굉장히 많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게 케인이랑 호날두는 슈팅이 때리는 지점이 저는 약간 거의 비슷해. 비슷하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지역별 패스 성공률도 이게 해리케인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호날두가. 그러네, 이렇게 보면. 근데 이런 수치를 보잖아요. 그러면 해리케인은 뭔가 졸라 많이 뛰는 느낌이고, 호날두는 별로 안 뛰고 그냥 박스 안에만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생각보다 아랫지역으로 내려오는 빈도수, 좌우로 벌려주는 움직임, 그리고 그 지역에서의 패스 성공률도 꽤나 높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지역별 활동도 보면은 비슷합니다. 거의 해리케인이랑 대동소이한데, 이제 차이가 있다면 해리케인 같은 경우는 지역별 패스 성공률에서 후방에서의 이 성공률이 꽤나 높게 나온 반면에 호날두는 후방에서의 수치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런 것 같아요. 호날두랑 케인은 온도볼을 즐기는 넘버 9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받으러도 많이 나가고 뿌려주려도 많이 나가고, 이렇게 좀 호날두랑 케인은 어느 정도 좀 묶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기록으로는. 그래서 홀란드랑 비교는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 띄워드리고 있는 이 부분을 좀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조타. 네, 조타는 그래도 앞선 두 명의 공격수에 비해서는 슈팅 히트맵이 홀란드와 유사하죠. 와, 근데 오히려 조타가 홀란드보다 훨씬 좁아요, 폭이. 네. 조타가 일단 헤더골이 많고 중앙 지역으로 조금 더 밀집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패스 성공률을 놓고 봤을 때도 조타의 경우에는 좌측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죠. 좌측에서 성공률이 높고 중앙과 이 오른쪽에서도 패스를 가져가는 빈도는 있는데 성공률 자체는 그쪽이 많았다. 근데 오히려 또 우측 후방 지역을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더 높은 수치가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지역별 활동 비율 보면 홀란드랑 지금 계속 비교하는 거잖아요. 완전 반대네. 맞아요. 홀란드는 좌측보다 우측에서의 비율이 높고 중앙 비율이 크게 올라가 있는 반면에 조타의 경우에는 좌측이 제일 주된 이 활동 비율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아무래도 리버풀이란 팀 자체가 좌우 중앙 간의 스위칭 플레이가 너무 많다 그리고 보니까. 오른쪽에는 살라와 아놀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조타가 갈 일이 별로 없기도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중앙 내지는 좌측으로의 왼쪽. 활동을 굉장히 많이 가져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라카제트인데요. 라카제트는 사실상 저는 공격형 미드필더와 유사한 활동 반경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라카제트 슈팅 히트맵은 약간 오목 두는 거 아닌가요? 네, 일단 슈팅 44개. 골 4개인데 이 중에서 2골 페널티. 야, XG 값이 9가 넘는데. 네. 그리고 온타겟이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도 홀란드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수치가 좀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잘 봐보세요. 라카제트가 27경기 나왔는데 온타겟이 15개잖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9번 공격수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게 이런 게 확실히 나오는 거죠. 경기당 유효 슈팅 숫자가 하나도 안 된다는 그래. 얘기예요. 네, 그래서 라카제트의 올 시즌 그런 결정력이나 물론 이제 내려와서 관여해주는 빈도는 높죠. 그리고 본인이 못 만드는 것도 많습니다, 사실. 그리고 라카제트 지금 패스 성공률 보죠. 하프라인 아랫 지역에서 90%가 넘어갑니다. 근데 진짜 뭐 덕현이가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라카제트 공격수보다 이거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이런 숫자 나온다 그랬잖아요. 패스 성공률 위치라던가 그런 거 보면은 그 말이 맞네요. 네, 그래서 이런 파이널 서드 지역이나 하프 스페이스 지역, 그리고 오히려 라카제트 같은 경우는 저는 그건 있다고 봐요. 이 아스날이라는 팀이 스미스로우가 좌측에 나왔었고 그 이전에는 또 오바메양이 중앙 아니면 측면에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라카제트랑 위치도 바꿔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카제트 입장에서는 측면 지역으로 빠졌을 때 패스 성공률이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좌측면이 지금 보시면은 87%가 넘어가는 수치를 또 기록을 하고 있죠. 기용 위치에 따라서는 라카제트는 왼쪽에서도 이제 패스 성공률을 높게 가져갈 만한 포지션을 받았던 적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또 오른쪽을 봤을 때 거기가 낮냐? 그것도 아니에요. 후방 지역을 보면 80% 정도 기록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역별 활동 비율을 보면 이 선수가 전형적인 9번 공격수라기보다는 아랫지역으로 굉장히 많이 내려온다는 걸 우리가 더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하프라인 아래 지역에서도 6.7% 기록하고 바로 이 박스 바깥 지역에서의 활동 반경 비율이 제일 높으니까. 아니, 지역별 활동 비율 보면 홀란드는 박스 안쪽 중앙이 15.7%로 제일 높거든요. 라카제트는요, 아크 정면이 제일 높아요. 14.6%. 맞아요. 그러니까 선호하는 이 공을 잡는 위치가 확실히 둘은 좀 다르다라는 거를 이걸 통해서 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로멜로 루카쿠입니다. 까꿍이. 네, 루카쿠도 박스 바깥에서의 슈팅 비율이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비교적 안쪽에서의 슈팅을 많이 때리는 편이었어요. 슈팅 개수는 물론 홀란드가 더 많겠지만 근데 사실 뭐
루카쿠 같은 경우는 올 시즌을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선수의 폼이 그렇게 좋았느냐? 사실 기대 이하였죠. 많이 이하였죠. 골도 많이 못 예. 넣었고 물론 이제 최근 경기 보엘리 구단주가 오자마자 또 2골을 때려박긴 했습니다만 이런 점을 제외하면 루카쿠는 올 시즌 7골밖에 못 넣었으니까 이런 수치에서 많은 차이가 있고 지역별 패스 성공률 루카쿠가 지금 박스 안쪽에서 성공률이 100%가 100%네? 나왔어요. 근데 패스가 12번입니다. 그래도 이거는 대단하긴 하다 한편으론. 12번의 패스를 기록을 했는데 이제 100%가 나왔고 루카쿠도 사실 좌우 측면, 중앙 그리고 하프라인 아래 지역까지 봤을 때 이 패스 성공률은 좀 고르게 분포는 돼 있어요. 근데 루카쿠가 또 특징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찬스를 21번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도움 횟수는 0회입니다. 그리고 기대 어시스트 자체가 1.3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찬스를 저만큼 만들었는데 기대 도움 수치도 낮고 도움 자체도 0회로 아예 없다는 그쵸. 것은 첼시가 올 시즌 겪었었던 전방 톱자원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선의 이선 자원들의 공격력. 폼이 떨어져 있었던 그 문제를 어느 정도 대변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루카쿠는 경기 나온 횟수가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아서 그쵸. 정확하게 객관화할 수는 없고 마지막으로 이 아이반 지역별 톤이. 활동 비율 이 활동 비율만 보고 넘어가면 예. 여기도 루카쿠 같은 경우는 그 홀란드랑 약간 유사해요. 중앙 지역에서 활동하는 빈도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측면으로 비교적 많이 빠지는 것도 홀란드랑 좀 비슷한 부분이 많다. 공 바꿔서 왼발로 툭툭 대각선 치고 들어가는 움직임이 많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두 선수 모두 다 왼발잡이라는 그쵸. 것도 저는 이 지역별 활동 비율에서는 유사성을 찾을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언급할 선수가 아이반 토니인데 네. 아이반 토니가 앞서서 비교했었던 공격수들 중에 제일 그래도 홀란드랑 슈팅 히트맵이나 전반적으로 좀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슈팅 히트맵 같은 경우는 박스 바깥 지역 슈팅이 거의 없죠. 그러네요. 안쪽에서만 포괄적으로 몰려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런 뭐 기대 득점이나 실제로 득점을 터뜨린 비율은 다릅니다만 이 선수가 가져가는 활동 반경 자체는 어느 정도 홀란드랑 유사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역별 패스 성공률로 넘어갔을 때 아이반 토니는 굉장히 많이 내려오죠. 패스 성공률이 많이 차이 나긴 하네요. 네, 일단 아이반 토니라고 하면은 저희가 흔히 강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 선수가 가진 뚝배기. 그리고 박스 안에서 공을 잡았을 때 결정 지을 수 있는 그런 능력들. 근데 사실 이 토니라는 선수가 뭔가 패스에 엄청나게 특화되어 있는 공격수다라고 보긴 힘들거든요. 어렵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패스 성공률이 다른 공격수들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죠. 그러니까 슈팅을 가져가는 위치 정도만 홀란드랑 비슷하다. 네, 예. 맞아요. 그리고 활동 비율 놓고 보면 이 선수 역시도 굉장히 많이 내려오는데 이 내려오는 위치는 또 홀란드랑 다릅니다. 홀란드는 앞서서 저희가 언급했었듯이 중앙 지역에 주로 머물지만 우측으로 활동 반경을 많이 가져간다면 아이반 토니의 경우에는 중앙 지역에 분포가 되어 있지만 주로 좌측의 퍼센테이지가 훨씬 높아요. 예. 그러니까 이 선수는 중앙에 머무르는 시간보다 좌측에 머무르는 시간이 조금 더 많다는 거에서 홀란드랑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총 6명을 비교했는데, 그러니까 아이반 토니가 뭐 팀이 그렇게 상위권이 아니라서 그렇지 꽤 괜찮은 공격수라는 평가를 받는 것까지 감안하면 6명의 좋은 공격수들이랑 저희가 좀 비교를 했습니다. 헐란드와 어떠한 차이를 좀 움직임, 슈팅하는 위치 그리고 이 선수가 어디에서 공을 좀 많이 잡는지가 좀 확실히 좀 대비가 돼서 축구가 생각보다 기록으로 풀 게 예전에 비해 좀 많아졌거든요. 많아졌죠. 이것도 저는 오늘 기록들은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옵타 이 프로비전 통해서 컨텐츠를 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기수 작가가 이거를 다 찾아봤습니다. 얼마 걸렸나요 이거 대본 작성에? 한 2시간 가까이 걸린 것 같아요. 2시간. 네. 앞으로는 1시간으로 줄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30분으로 줄여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서울 쉬운 도시 아닙니다. 쉬운 도시 열심히 아니다. 하셔야 돼요. 예.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옵타 프로비전으로 처음으로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약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좀 길어지는 부분도 있었고 저희도 이제 생소한 기록이다 보니까 계속 기록을 말하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말을 해서 약간 모자란 부분이 있었더라도 조금 양해를 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가 앞으로도 이런 객관화된 데이터 이 수치에 대한 비교 컨텐츠는 계속해서 또 그렇죠. 만들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옵타 프로비전과 함께하는 이스타TV 많이 기대해주세요.